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치료제를 아십니까? 이 의료 산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는 치료제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슈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이 질병을 예방,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에 기반한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디지털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용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들을 통해 이뤄집니다. 바로 모바일 게임이나 VR, 인공지능 등을 통해서죠. 디지털 치료제는 대체 디지털 치료제와 보안 디지털 치료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대체 디지털 치료제는 독립적인 치료 효과를 가지거나 이 기존 치료제와 함께 쓰며 직접적으로 보완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보안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를 쓸 때 보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효과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최근 의료 산업에서 주목받는 신치료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게임으로 질병이나 질환을 치료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텐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건가요? 네, 방식은 생각보다 저희가 간단합니다. 이 관련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현재 분당의 한 병원에서는 뇌졸중으로 팔을 잘 못 쓰는 환자에게 게임 방식의 VR 재활 치료를 병행해 그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VR 안경을 착용하면 화면에는 이 바다가 펼쳐집니다. 이 바다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장난 또는 게임같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을 통해서 재활 치료를 하면은 동일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신경을 회복하고 근력을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낚시 미션을 수행하면서 팔을 이리저리 휘두르다 보면 환자의 손끝에 점점 힘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게임을 하다 보면 집중과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재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는 재활치료라고 하면 반복되는 행동, 그러니까 힘들고 또 어렵게만 느껴졌잖아요. 이렇게 게임과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환자에게도 굉장히 즐거운 자극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치료라는 것이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재활치료와 똑같은 동작만 반복했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겠지만 이같이 치료와 게임을 병행한다면 이 과정에서 통증 때문에 집중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 것처럼 치료를 하니 치료에 대한 흥미도 집중도도 더욱 높아져서 효과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 연구 결과 VR 치료 후 운동 기능이 14.7%가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이 치료에 잘 활용이 되면 통증은 절감시키고 집중도까지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놀이처럼 치료를 한다, 바로 이 점이 디지털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2017년 8,300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이 글로벌 VR, AR 헬스케어 시장은 2023년까지 5조 3천억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는 단순히 운동신경만 아니라 인지 기능을 높여 치매를 예방하는 보안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이것, 언뜻 보면 오락실 기계를 옮겨 넣은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은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 유지시키기 위해 개발된 기능성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버튼을 손으로 조작하며 게임을 즐기면서 신체 활동은 물론 인지 기능인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높은 호응도 덕분에 현재 이 게임은 서울시가 지정한 노인복지요양 관련 시설 26개소에 보급돼 벌써 800명 이상이 이용을 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게임 방식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보다 자연스럽고 또 효과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환자들의 우울증 개선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국내 디지털 치료제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네, 물론 현재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디지털 치료제는 모두 시판이 되지 않는 제품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디지털 치료제가 관련 기관의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데 규제에 막혀 판매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진료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디 규제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원격 의료입니다. 원격 의료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통신망에 연결된 모니터나 의료 장비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 산간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꼽히기도 하는데요. 현재 원격 의료 서비스는 디지털 치료제처럼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료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원격 치료와 처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10년 가까이 원격 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표류 중인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원격 의료를 통해 이동이 불편한 환자를 진료할 수가 있다면 비용이나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표류 중인 이유는 뭔가요? 네, 몇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격 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차가 우선 있습니다.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의료계에선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 그래야 환자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환자에 대한 원격 진료를 하면 대형 병원 위주의 영리병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까지 1,305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만약 국내에서 이 원격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해외 병원, 그러니까 국내법의 제약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릴 수도 있어서 역차별 논란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한 달 뒤면 2020 시대가 열립니다. 혹시 80년 이전 세대라면 2020 우주의 원더키드라는 만화 영화 기억하시겠죠? 2020 우주의 원더키드에서 나온 2020년 세상에서는 무인 비행선이 날아다니고 또 우주도 자유롭게 누볐죠. 당시에는 허무맹랑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조금씩 기술이 발전하면서 원더키드가 사는 세상과 점차 가까워지고 있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도 함께 나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하루빨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팽재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